여러분 안녕하세요. 2프로의 K아시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솔직히 제가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얘기 맞나? 싶었던 내용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냥 평범한 새해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도, 기술도, 심지어 무기까지 세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09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만 봐도 전쟁 소식, 경기 둔화 이야기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대고, 유럽은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 앓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수출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방어적으로 움츠러들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뛰어올랐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봤을 때 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대부분의 배들은 항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한국호는 오히려 돛을 활짝 펴고 바람을 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나간 거죠. 그럼 뭐가 이렇게 잘 팔린 걸까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AI니 뭐니 하는 말 많이 들으시죠? 챗GPT,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이런 거 다 반도체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쇠덩어리예요. 그 반도체를 가장 정밀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대량으로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회사들이 만드는 칩 하나하나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박동 같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HBM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High Bandwidth Memory, 초고속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게 AI 시대의 핵심입니다. AI가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반 메모리로는 안 되고 HBM이라는 특수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두 곳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한국 회사예요.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 회사들한테 줄을 서서 제발 우리한테 먼저 공급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만들기가 바쁩니다. 더 놀라운 건 2026년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새해 시작하고 딱 10일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조업일수 때문에 약간 주춤했습니다. 설 연휴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만 봤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무려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45%요. 이건 일시적인 반짝이 아닙니다. 세계가 AI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 반도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증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반도체 괜찮네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국 반도체 없으면 우리 산업 자체가 멈춘다.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는 반도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삼성이 반도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 짓이다. 돈만 날린다. 이랬어요. 실제로 처음 몇 년간은 적자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자들이 일본과 미국으로 가서 배우고 밤을 새워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30년을 버텼더니 어느새 세계 1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조선업 기억하시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조선업은 끝났다. 중국한테 다 밀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선소마다 적자에 시달리고 구조조정한다고 난리였죠. 일자리 잃은 사람들, 가족 먹여 살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분들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어두웠어요. 그런데 2026년 새해 벽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한국조선소가 1조 5천억 원짜리 초대형 LNG선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니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건 그냥 배가 아닙니다.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선박이거든요. 요즘 세계가 환경 규제 강화하잖아요. 탄소 배출 줄여라. 청정 에너지 써라. 그럴수록 이런 대가 필요한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나오는 친환경 선박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에탄올로 가는 배, 암모니아로 가는 배, 수소로 가는 배,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만들기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연료가 특수하다 보니 엔진도 특수하고 저장 탱크도 특수하고 안전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해요. 온도, 압력 관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다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회사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들이 수두룩해요. 이중연료 엔진 기술, 초저온 탱크 기술,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술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묵묵히 기술을 쌓았어요. 밤을 새워 연구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갔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계 1등 자리로 다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2025년 한 해 공안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서 한국이 차지한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7%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중국이 30%, 일본이 10% 남짓인데 한국이 혼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라는 게 뭐냐면 주문은 받았는데 아직 안 만든 배들을 말해요. 지금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잔고가 3년치가 넘습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만들 배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산업의 DNA입니다. 남들이 그만두라고 할 때 끝까지 버티는 민족. 그리고 때가 되면 한꺼번에 역전시켜버리는 민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방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캐나다에서 큰 프로젝트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잠수함 사업인데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도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로 만든 무기를 비싸게 사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섭니다. 왜 그럴까요?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납기 빠르고, 그 무엇보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무기라는 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거든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무기를 산다는 건 곧 그 나라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A라는 나라에서 전투기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부품도 A 나라에서 사야 하고, 정비도 A 나라 기술자가 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A 나라가 해줘야 해요. 만약에 A 나라가 너네 나라 마음에 안 드니까 부품 안 줄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투기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단순히 성능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를 봐야 합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중동 긴장 상황 보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국방력 강화의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문제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때 납품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는 더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은 둘 다 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 보세요. 한국한테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무려 수십조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폴란드는 지금 자기 나라 국방 시스템 전체를 한국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를 한국식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는 검증됐다. 성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계약했으면 그 기한 안에 물건을 준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계약하고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계약서에 2년 안에 납품한다고 했으면 2년 안에 줍니다. 아니, 오히려 일찍 줄 때도 많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쟁력인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한두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호주는 K9 헌팅스맨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어요. 사우디는 천궁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특수전 차량을 샀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이름만 대면 아는 나라들이 한국 방산 기업들과 협상 중입니다. 어떤 곳은 이미 계약 완료됐고 어떤 곳은 최종 단계에 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 생산도 도와주고 정비 교육도 시켜줍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 K2 전차를 처음에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다가 나중에는 폴란드에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자체 국방 산업도 키울 수 있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결국 이겁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정과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무기를 산다는 건 곧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자동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2025년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사상 최대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어떤 차들이 잘 나갔느냐는 겁니다. 전기차만 잘 팔린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도 잘 팔렸고 심지어 중고차 수출까지 늘었어요. 프리미엄 모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자동차가 이제 모든 구간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싸구려 차만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비싼 차만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만 잘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뭘 만들든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 있죠. 이 차가 2022년에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뽑혔어요. 유럽 올해의 차라는 게 얼마나 권위 있는 상인 줄 아십니까? 유럽 자동차 기자들이 투표해서 뽑는 건데 60년 넘는 역사에서 한국 차가 이 상을 받은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2번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차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기아 EV6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정말 한국 차 맞아? 디자인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독일 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급, 기술력. 일본 차는 내구성, 연비. 미국 차는 크고 힘 있는 거.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차는요.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사후 관리도 잘 되고 약점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쟁력인지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차 보고 깜짝 놀란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한국차 맞아? 이러면서요. 예전에는 한국차 하면 값싼 차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탐나는 차가 됐어요. 실제로 유럽 거리를 걸어보면 현대, 기아 차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요. 디자인이 쿨하다. 가성비가 좋다. 첨단 기능이 많다. 이런 이유로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한국차의 위상이 더 올라갔습니다. 전기차는 전통적인 엔진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던 엔진 기술 우위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 기술이랑 전자 제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이 잘하는 분야예요. 배터리는 LG, 삼성, SK가 세계 최고고 전자 제어는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는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차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2025년에 캐데언 열풍 기억하시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SNS에 캐데언 챌린지하고 패러디하고 춤추고 캐데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웹 콘텐츠입니다. K-팝 아이돌들이 특정 안무를 추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유튜브에 캐데언 검색해보세요.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캐데언 안무를 따라하고 있어요. 심지어 각 나라 언어로 개사해서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단순히 콘텐츠 하나 잘 됐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식 상상력이, 한국식 감각이 세계 표준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 SNS를 장악하고 밈이 되고 문화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서, 한국의 감각이 그대로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번역이나 각색 없이 그냥 한국 그대로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할리우드 영화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유럽 패션 따라하고 우리는 늘 받아들이는 쪽이었어요. 문화도 수입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K-팝, K-드라마, K-무비, K-웹툰, K자만 붙으면 세계가 주목합니다. 유튜브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 듣고 춤추고, 한국 드라마 보고 울고 웃고, 한국 음식 만들어 먹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80세 넘은 할머니가요. 죽기 전에 한국 가서 한복 입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문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제품도 사고,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해요. 실제로 요즘 외국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새로 생기고, 한글 간판 달린 식당들이 생기고,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이 생기고, 이게 다 문화의 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8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대학에서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만 해도 1,700개가 넘습니다. 파리에 가면 한국 문화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K-팝 댄스 배우러, 태권도 배우러, 한국어 배우러, 뉴욕도 마찬가지고,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BTS가 빌보드 1위 할 때만 해도 우와 대단하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됐거든요.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 무대에서 1등 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블랙핑크, 세븐틴, 뉴진스, 에스파 이름만 대면 아는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미 무대에 서고, 유럽 투어하고, 남미 콘서트 매진시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음악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재벌집 막내 아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에 계속 올라가요. 영화는 어떻습니까?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미나리,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시리즈 한국 영화들이 세계 영화제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반도체가 잘 되고, 조선업이 살아나고, 방산이 뜨고, 자동차가 팔리고, 문화가 퍼지는 게 이게 다 운 좋게 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 쌓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악착같이 살아왔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 살게 해주자. 이 나라를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 국민이 달려왔습니다. 그 누적된 에너지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달러였어요.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5천 달러가 넘어요. 60년 만에 40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작죠. 자원 하나 없죠. 그런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6위권이고, 문화 영향력은 톱3 안에 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통계로도,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지? 어떻게 전쟁 후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지? 어떻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뤘지? 답은 하나입니다. 국민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근면성, 도전정신, 빨리빨리 문화, 위기 때 뭉치는 힘, 이런 게 다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했어요.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놓고 어린아이들이 돼지저금통 깨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이런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던 위기를 3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반도체는 AI 시대 본격화로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고,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수요로 호황이 예고되고, 방산은 세계 각국의 주문이 밀려오고, 자동차는 전 구간 경쟁력 확보로 시장 장악에 나서고, 문화는 이미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지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 파트별로 연습하다가 드디어 합주를 시작하는 순간 같은 거예요. 각각도 훌륭한데 이게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근데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이에요. 물속에는 더 큰 덩어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이오 산업.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신약 개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세계 톱3 안에 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지금은 외국 회사들이 개발한 약을 우리가 생산해주는 단계지만 몇 년 후면 한국산 혁신 신약이 세계 시장을 흔들 겁니다. 암 치료제, 희귀병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누리호 성공한 거 보셨죠? 2022년에 처음 성공하고 2023년에 또 성공했어요. 이제 한국도 우주 강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위성, 달 탐사, 우주 정거장 이런 프로젝트에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예요. 한국 우주인이 달에 태극기를 꽂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차 전지는 또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배터리가 핵심이잖아요. 그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회사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30%가 넘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2위예요. 그런데 중국은 주로 저가 배터리 위주고 고성능 배터리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 벤츠 전기차 EQS에 들어가는 배터리, BMW S사에 들어가는 배터리 다 한국산이에요.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지만 곧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올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짧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전성도 뛰어나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두에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로봇 산업은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계 스팟 보셨어요? 네 발로 걷고 계단도 오르고 문도 열고 정말 신기하죠. 현대차는 이 기술을 가지고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재난 구조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장,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한국산 로봇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 X라는 AI 있죠. 이게 한국어를 정말 잘 이해해요. 챗GPT도 좋지만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면 하이퍼클로바 X가 더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카카오도 AI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앞으로 AI 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2026년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아시아의 시대이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요.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동남아시아는 아직 개발 단계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교육 수준도 높고 정보통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21세기 중반의 아시아를 이끌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자식 뒷바라지 하시고 나라 걱정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세월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1960년대 가난에서 1970년대 독재에서 1980년대 혼란에서 1990년대 외환위기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그 땀방울이, 그 눈물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당당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우리 국민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26년 그 대단함이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라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이라서 존경받는 시대가 왔어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오, 코리아 하면서 엄지척 올립니다. K-팝 좋아한다고, 한국 드라마 본다고,
한국 음식 맛있다고 그러면서 친근하게 대해줘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걸 쭉 들으시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생각 드시죠?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매일 보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요. 대한민국의 위대함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대단함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기술을, 문화를, 안보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팩트입니다.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시간, 그 노력, 그 땀방울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모든 것들이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뉴스 보실 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주세요. 아,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뤄낸 거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감정이니까요. 우리는 때로 겸손하려다가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우리는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다음 세대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알리는 2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